안녕하세요. 12시 증시타파 박상정입니다. 조금 더 긴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힌트를 약간 드렸죠. 우리나라에도 볼거리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비행기표 끊지 못하셨다고 우울해하실 필요 없다고 말이죠. 이 3일간의 황금 연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특히나 지난 주말엔 날씨도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좋다 못해 정말 이 우리나라 한반도가 상당히 후끈 달아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음 달에 이 국내의 해운대를 비롯해서 여러 개의 해수욕장이 개장한다고 합니다. 아직 개장 전인데도 해수욕장에는 많은 인파들로 들끓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폭염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요, 올 들어 처음으로 30도를 넘어가고요. 이 서울뿐만 아니라 이 전국 곳곳에 29개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고 합니다. 일부는 건조특보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또 자외선 지수까지 높다고 하니까 오늘 바깥 활동하실 때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후끈 달아오르지만 우리 증시는 영 싸합니다. 왜일까요? 그럼 이 가운데서도 달아올라 있는 중간중간에 스팟이 있죠? 오늘은 여기에 포커스 맞춰보면서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시타파 시작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세 곳을 좀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이 순천만 그리고 마비정마을 이와 함께 또 한 곳 등락역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포함해서 또 여러 개의 이 전국 곳곳에서 상당히 좀 정체를 맞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나들이를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지난 주말 즐거웠던 일 있으셨다면 함께 공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깐 파주에 해일이 갔다 왔거든요. 사실 그 평일이나 이럴 때 파주 가는 게 얼마 걸리지 않았었어요. 한 30분 정도 안팎이면은 도착을 했었는데 여기저기 인파가 상당히 많아서 밥 한 끼 먹으려고 해도 주차하는데도 영 신경 쓰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주말도 함께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요, 게시판 활짝 열려 있습니다. 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활발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로그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핸드폰 사용하기 좀 더 용이하신 분들은요, 증권통 어플 다들 있으시죠? 이 증권통으로도 아자아자 게시판 참여 가능하니까요. 또 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그대로 이어집니다. 오늘 전화 상담 함께 해주실 분은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경원 운용경이 있고요. 그리고 이 후반 시간대는 한화투자증권의 이 황정훈 과장이 수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 해주실 분도 소개를 해드려야죠. 포트폴리오 요리사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가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또 세상 사는 이런저런 얘기와 함께 또 포트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오늘 증시에 대한 얘기부터 좀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시장 상황은 영 갈팡질팡하죠. 바로 지난주 후반에 있었던 제닛 옐런. 와, 아마 세계에서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여성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가끔은 이 메르켈 총리,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그리고 또 제닛 옐런 연준 의장, 또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도 상당히 좀 파워 있는 여성으로 좀 꼽히잖아요. 그의 입에 주목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일희일비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은 약간은 좀 찬바람을 불고 온 그녀의 입김인데요. 하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삼성그룹주들도 있고요. 여기저기 또 호재를 가지고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삼성그룹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삼성물산, 제일모직이 드디어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들은 좀 있죠. 7월에 이 삼성물산 주총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결과대로 진행이 된다면 한 9월쯤에 흡수 합병이 모두 마무리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윈윈이다. 양쪽 모두 다 급등하는 흐름 나타냅니다. 이 부분 좀 앞으로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영향을 미칠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까지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도 좀 나눠볼게요. 게시판에 은하수님께서는 여행은 평일날 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평일날 여행 가는 친구들 보면 저도 부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 평일에 사실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런데 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행운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응답하라 7번님 오늘도 함께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지금 연휴 즐겁게 보내셨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그동안 밀린 잠을 좀 열심히 자느라 얼굴이 보름달만해졌다고 저희 어머니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가요? 네. 그리고 또 요즘에 결혼식도 상당히 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 토요일에는 또 결혼식에 갔다 와서 또 친한 선배 또 축하를 열심히 해드리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보니까 투카스님께서도 글 올려주고 계시고요. 종목 상담 글이 계속 좀 올라오고 있네요.
오늘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핸드폰으로 보내주셨어요. 5259님께서 게임빌 15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40% 비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게임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게임빌이 오늘장 사실 좀 좋지 못한 얘기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깊게 보고 계실 거예요. 앞서서 컴투스가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를 했죠. 아무래도 엄마가 좀 빚을 지니까 이 게임빌 같은 경우 자식이 되겠죠. 이 게임빌도 충격이 조금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10만 4,100원 기록하고 있으니까 비교적 큰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게다가 비중도 크네요.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원 운영형님 지금 대기하고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종목 게임빌인데요. 많은 분들이 오늘장 약간의 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게임빌의 이제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컴투스가 주주 배정에 대한 그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상증자 규모가 상당히 좀 큽니다. 유무상증자인데 1,900억 정도의 자금 조달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봐야 되겠고, 우선은 게임빌이나 컴투스나 기반이 됐던 게임이 이제 서머너즈 워, 그리고 이제 별이 되어라, 이런 게임들이 전반적으로 성장성을 좀 견인했었던 게임들이었습니다. 근데 1분기에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실적을 좀 발표를 하면서 게임빌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최근에 뭐 게임주들이 굉장히 좀 부진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컴투스나 게임빌도 굉장히 좀 부진한 주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지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게임빌 같은 경우는 매출액 1,850억에 영업이익 한 210억 정도,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 지분법 이익을 게임빌의 지분법 이익을 반영한 순이익 기준으로 350억 정도 평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PER 기준으로는 대략 한 20배 수준, 그리고 PBR 기준으로는 대략 3배 수준의 그 위치에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빌이나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 상단으로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질 때는 한 25배에서 20배 후반까지 좀 받았던 경우가 있고, 그리고 게임빌 같은 경우 단독으로 좀 본다면 지분법 반영한 순이익 연결 기준으로 PER을 계산해 보면 20배에서 18배 정도까지만 내려오면 저가 매수가 통상적으로 좀 들어왔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적정 가격대가 한 10만 원에서 9만 원대권역의 저점을 라인을 지지하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 기반 밑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권역으로 떨어지게 되면 PER 기준으로 10배 후반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게임주들이 그래도 성장성을 기반으로 EPS 성장이 워낙 많이 올라왔었던 경우를 감안하면 20배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이 라인대가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9만 원에서 9만 8천 원 정도 이 라인대를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중기적인 이 횡보세가 좀 길어질 것이다.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이후에 목표가는 한 13만 원권역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게임주들이 최악의 국면, 특히나 고점, 작년 하반기에 고점을 찍고 내려왔었던 부근이 대략 한 3, 4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최악의 국면 이후에 다시 저점을 찍고 좀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 주가는 13만 원권역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고, 게임빌 같은 경우는 비중이 40%에 15만 원권역이시기 때문에 수익을 내서 판다는 관점보다는 조금씩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좀 줄인다는 관점으로 그렇게 대응을 좀 하시면 되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게임빌이었습니다. 매수가 15만 원까지는 약간 좀 힘들겠고, 단기적으로는 좀 충격이 있어서 9만 원권에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 거친 이후에 13만 원까지는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었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토론 주제가 이 삼성그룹과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지난 주말에 사실은 제가 쉬느라고 이 뉴스 필터링을 좀 못했는데 제일모직 물류창고 분란 이 화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좀 충격이 있을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해주셨는데, 오늘 깜짝 합병에 상한가 근처까지 갔네요. 우와, 뭐 이런 글들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삼성 화재에 보험 다 들어 있었을 거라고 B형 여자, AB형 남자님께서도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이런 정보 너무 좋아요. 사실 혼자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뉴스를 다 필터링이 하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오늘 토론 주제가 아무래도 삼성그룹주이니만큼 이 부분 좀 간략하게 볼까요? 오늘 장에서는 계속해서 제일모직, 삼성물산 우선주, 삼성물산까지 세 종목 모두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목 진단으로 이어가 보죠.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증권통을 짠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오늘 셀트리온도 좀 낙폭이 크고요. 대우증권도 그렇네요. 이 가운데서 셀트리온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전반적으로 좀 제약 바이오주들 조금은 밀려나더라고요. 1501번님께서 52,300원에 매수하셨고 10%다라고 해주셨는데 다행입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좀 흐름이 좋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잘 하셨나 봐요. 지금 수익을 꽤 크게 보고 계시죠. 그런데 최근에 서서히 밀려나니까 6거래일 연속 하락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실 것 같아요. 52,000원이면 사신 지 꽤 오래되신 것 같아요. 예전에 사셔서 한 2달 넘게 수익을 보고 계시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볼까요, 김경원 운용형님? 네네. 셀트리온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매수가가 굉장히 좀 좋으십니다. 52,300원에 잡으셨으니까 굉장히 좀 양호하게 매매를 좀 하셨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74,2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 한 4% 정도 빠지고 있는데, 기존에 셀트리온이 모멘텀을 좀 받았었던 부분들이 2015년 1월 달부터 거래량을 실리기 시작하면서 4만 원권역대에서 8만 원권역대까지 거의 단기간에 2배가 올랐습니다. 2배가 올랐기 때문에 고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가는 수순인데, 이 셀트리온의 기반을 좀 보셔야 될 게 앞으로 미국 쪽에 FDA 3상 승인,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지금 램시마를 좀 팔고 있는 게 지난해 이제 일본을 기반으로 해서 유럽 국가의 판매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올해 3분기에 FDA 승인이 미국 쪽에서 지금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유럽과 일본과의 마찬가지로 이 승인이 날 때, FDA 승인이 날 때 상당한 모멘텀을 단기간에 좀 받을 수 있는 재료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램시마라고 하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한 바이오시밀러 약으로 좀 통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램시마를 미국 쪽에 승인을 받고 실질적인 판매가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그 기반하에서 셀트리온은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제약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시점인데, 그 기반의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바닥을 횡보하는 기간이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정고점 트라이를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워낙 안정적인 비중을 담으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조금 더 끌고 나가도 되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금 기술적으로 한번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한번 수급이 쫙 들어와서 올랐었던 거래량이 터트리면서 올랐었던 라인대가 저점 65,000원 라인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지지 라인을 65,000원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 손절 라인이겠죠. 그래서 손절 라인을 65,000원을 지지하는 선에서는 수급이 아직까지 붙어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65,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1차적으로 4만 원대 들어왔었던 1차 수급들이 빠져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빠져나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한번 끊어주셔야 되겠고, 하지만 이 회사가 미국 쪽에 FDA 승인이 남았기 때문에 정거점 트라이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9만 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트라이가 가능하지 않나. 근데 요때 올라왔을 당시에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제약 업체들 전부 다 지금 바스켓으로 좀 올린 상황에서 제약 바이오, 특히 셀트리온만 올라가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시장 상황 분위기를 한 2, 3개월 후에 좀 동행해서 좀 본다면 9만 원 정도까지 보수적으로 잡고, 그 이상은 조금 힘들 것이다. 좀 이렇게 본다면 9만 원 정도의 목표가, 그리고 손절 라인은 65,000원인데 65,000원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65,000원을 깨트린다는 것은 1차적으로 4만 원대 들어왔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들어왔던 1차 수급들이 빠져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하시고 손절 라인을 대응하시자.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9만 원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살펴보는 내 포트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포트 요리사죠.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병훈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하루 더 길어서 네. 조금 더 이 연휴 분위기가 났던 것 같아요. 뭐 네. 어디 다녀오셨나요? 저도 연휴를 다 쉬었으면 좋겠지만 네. 이제 대구 강연회가 있어서 강의 좀 하고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에요. 네. 그래서 또 저녁에는 시골에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예천에 네. 고향이 경북이라서 또 들려서 뵙고 다음날 왔습니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스케줄로 꽉꽉 차게 네, 좀 이것저것 뭐 같이 뭐 다 했습니다. 네, 네. 지금 대구나 이렇게 아래 지역도 좀 많이 덥죠. 네, 맞습니다. 30도 가까이 가더라고요. 네, 원래 대구가 좀 더운 지방입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에너지 충전 많이 하셨으니까 오늘 또 증시에 그리고 여러분들께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바람을 불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포트폴리오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포트레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증시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좋은데요, 재테크는. 네, 좋으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목소리가 밝습니다. 저도 기대를 하면서 포트에 담긴 종목들 좀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들 매수가하고 비중 이렇게 차례대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코스맥스요. 네, 코스맥스가 11만 5천 원에 20%고요. 제일모직이 15만 6천 원에 10%, 셀바이오텍이 2만 8천 원에 30%, 삼성 SBI가 13만 3천 원에 10%입니다. 시청자님. 정혜순입니다. 네, 지금 시청자님 포트를 쭉 보니까 식사 안 하셔도 배부를 것 같아요. 오늘 아주 급등을 하네요. 목소리에서 기쁨을 주체하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세 종목 빼고 삼성 SDI만 약간 좀 손실인데 사실 이것도 손실이라고 하기에 굉장히 좀 미미한 수준이죠. 한 5% 정도만 손실 나고 계시고 와 지금 셀바이오텍은 100% 이상의 수익권이세요. 예,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숨은 실력자인데 말씀은 겸손하게 해주고 계신 거 아세요? 네, 지금 보통 종목들하고 수익률도 상당히 좋으신데요. 매매하시는 노하우라든지 어떻게 좀 종목을 사셨어요?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만 샀어요. 굉장히 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시는 선에서 사셨으면요? 아니요, 이게 네네. 저기 나라에서 조금 괜찮은 회사 그런 회사를 집중해서 사고 있어요. 네. 지금 포트가 전반적으로 좀 수익권이셔서 걱정이 있으실까? 오히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고민이 되셔서 연락 주셨나요? 지금 팔 때가 됐나 싶어서요. 그 중에서도 또 어떤 종목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올라와 있으세요? 코스맥스요. 코스맥스.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좀 갔죠. 그리고 셀바이오텍도 현재 수익률이 100%가 넘는데 어느 정도까지 더 보고 계세요? 그때 7만 얼마가 올라갔었는데요. 네. 좀 더 갖고 있으려고 있었는데 좀 내리더라고요. 고점을 한번 보고 나면 사실은 그 전에 팔기가 사실 힘들기는 해요. 그리고 삼성 SDI는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아니에요. 작년에 샀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매도 기회가 좀 있지 않으셨나요? 예, 있었어요. 근데 팍팍 내리더라고요, 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요, 전반적인 포트 진단하고요. 지금도 충분히 수익 내셨지만 더 큰 수익 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예. 네. TV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부럽습니다. 네, 이분은 오늘 춤춰도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네. 이제 요즘 맞는 시대에 맞는 종목하고 네. 그다음에 대형주와 소형주 다 같이 섞였고 포트 구성 자체가 완벽하게 아주 잘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네, 워낙 뭐 좋게 이루어져서 할 말이 별로 없이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그냥.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절반 정도 이 제일모직하고 삼성 SDI, 삼성그룹 두 종목이 좀 눈에 네. 띄는데요. 저희 오늘 토론 주제가 이 삼성그룹 재편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일모직이라든지 또 삼성물산 흡수합병 소식도 좀 나왔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심 가져볼 종목 이것이 또 오늘의 토론 주제였거든요. 네. 요 얘기부터 하고 포트폴리오 네. 진단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어떤 쪽이 좀 눈에 띄세요?
눈에 띄는 오늘 삼성물산이고요. 네. 그동안 상당히 주가가 부진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이슈 나오면서 바로 상한가 갔는데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할 것 같고 지금 삼성그룹주는 전체적으로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이 9월 초에 되면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주사로 이제 아마 나올 것 같고 홀딩스로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일모직이 이제 합병 법인이죠. 이렇게 되면 삼성그룹 전체에서 어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너지 효과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제일모직은 그러면 이제 유통, 건설, 식자재 보면 전체 패션 다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향후에 어떤 삼성그룹의 어떤 투명화가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 자체도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제일모직 주가도 전체적으로 보면 추가 상승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물산하고 1대 0.35 비율로 하기 때문에 삼성물산 상승률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보면 지금 될 이거 것 같습니다. 합병 비율이요. 삼성물산한테 유리하게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주가로 보면 현재는 비슷합니다. 네네. 이제 똑같이 같이 형성되고 있는데 삼성물산은 그동안 주가가 상당히 지지부진했었는데 그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 이제 비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삼성물산 아침에 훨씬 상한가 빨리 찍으면서 네네. 좋았거든요. 그것은 두 종목을 같이 차익 거래를 한다면 아침에 가 삼성물산 먼저 사야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지배구조 상도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관들은 결국 연기금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자는 제일모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그럼 삼성물산은 많이 비운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나 컨선들을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구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두 종목 외에도요. 삼성 SDS도 좀 크게 움직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지분 가진 물론 개별주긴 하지만 50이라든지 네. 뭐 한국경제TV 뭐 이런 쪽도 지분 관련된 이슈하고 묶이면서 또 급등락을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삼성 관련된 지분을 삼성전자라든지 기타 관련된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삼성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이 되게 되면 지분의 어떤 교환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SDS는 그에 대한 수혜가 아주 크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도 마찬가지. 전체적인 삼성그룹주의 어떤 주가가 좀 더 그동안 좀 소외됐는데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지분 가치의 정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그룹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들어봤던 부러운 포트폴리오 지금부터 배는 약간 아프지만 함께 좀 배 아프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되잖아요. 그 기쁨 여러분들도 함께 좀 느끼시면서 오늘 포트폴리오 진단해보겠습니다. 게시판에서도 참 부러운 포트폴리오네요. 이런 글들이 참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님이 네. 보시기에도 굉장히 실력자 같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아주 좋은데 한 가지 좀 미흡한 점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어떤 점이요? 완벽해 보이는 현금 비율이 포트인데. 30%나 있어요. 아. 그죠. 그래서 네. 현금을 왜 좀 갖고 있을까 이렇게 잘하는데 네. 더 사지 좀 더 비중을 실지 지금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확실히 전문가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네.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을 또 콕 집어주셨는데요. 그럼 오늘 전반적인 이 포트폴리오 어떤 밥상인가요? 아주 건강과 맛을 겸비한 아주 잘 차려진 밥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양과 이 모든 균형을 네. 다 고루 갖춘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종목 네. 코스맥스부터 볼까요? 네. 코스맥스는 지금 오늘 뭐 주가도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관세이나 그에 대한 수혜로 같이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시장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코스맥스는 반찬으로 생각하면 앞으로도 좋은 골비, 명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이 이 코스맥스가 수익 실현을 해볼까 가장 고민이 되고 네.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펀더멘털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이 코스맥스는 화장품이 OEM 방식으로 하는데요. 화장품 시장에서 지금 수요가 상당히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OEM 방식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각각 의뢰 관계에서 갑의 관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충분히 마진 확보뿐만 아니라 시장이
정대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도 기대 이상으로 발표됐고요. 그리고 올해 국내 매출도 전체적으로 한 13% 증가될 거예요. 작년 비해서요. 그리고 중국은 한 50%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매출하고 중국 매출이 같이 시너지하고 같이 크게 증가되고 있어서요. 좋고요. 그다음에 상해법인도 정설이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사들이 물량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의 수요가 워낙 탄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하지만 이제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늘 이제 급등하고 있어요. 이제 제로가 나올 게 거의 다 나왔다. 당분간은. 그래서 오늘 정도부터 며칠 내로 한번 이익 실현하고 싶으면 좀 비중을 조금만 축소하시자. 전부 파는 건 아니라 30%이기 때문에 한 10% 정도는 축소를 20만 원 돌파했을 때 그래서 목표가를 저는 21만 원 이렇게 봐드리고요. 손절가는 17만 원. 반드시 지지선을 좀 지켜주시라. 이익도 많이 났을 때 지지선 구축해서 가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17만 원 22평선 근처이기 때문에 거기서만 지지해주고 계속 돌고 가도 물론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슈뿐만 아니라 실적하고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요. 반영이 다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절 라인의 중요성을 좀 네. 강조해 주셨네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종목으로 가격 전략 주셨으니까 바로 좀 넘어가 네. 볼게요. 제일모직입니다. 이분 포트폴리오 정말 보면 볼수록 부러운 게 코스맥스도 한 13% 오르더니 지금 제일모직은 또 상한가예요. 이렇게 되면은 제일모직 현재 한 20% 정도 네. 수익권이신 종목이거든요. 어떤 반찬인가요? 제일모직은 그냥 장기적으로 갖고 있어도 되는 밥이다. 밥은 있어야 되는데 질리지도 않고 네. 그냥 뭐 조금 뭐 어떨 땐 좀 건너뛰어도 되지만 그래도 계속 가지고 있는 좋은 종목이다. 그런데 이분도 보시면 비중이 10%밖에 안 돼요, 이게. 네. 그래서 지난번에 실적이 좀 안 나왔을 때 그때 14만 원 내외에서 한번 추가 매수했으면 좋지 않겠나. 아마 현금을 갖고 있는 비중이 장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제일모직 같은 건 빠졌을 때 그때 사놓고 기다리면 항상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근데 현재 이슈가 나와 있지만 합병에 대한 이슈보다는 본질적 가치에 좀 주목을 해줘야 되는데요. 현재 1분기 매출액이 아주 괜찮게 나올 거로 봅니다. 매출 1조 4천억 정도로 1분기 대비 한 9% 정도 늘고 영업이익 한 800억 내외로 나올 것 같은데요. 1분기 대비해서는 한 30% 증가된다. 원래 1분기가 워낙 안 나왔었죠.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도 한 60% 정도 안 나오고요. 특히 이제 놀이동산 쪽에서 적자가 많이 시현돼서 그렇고요. 하지만 이제 이 회사의 제일모직의 성장성 바로 지금 현재 건설 쪽이죠. 건설은 캡티브 마켓인 삼성전자의 대규모 시설 투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고요. 내년까지도요. 그리고 식자재 부분 유통 이제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2020년 정도에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큰 성장세를 하면서 매출에 자회사로서 상당히 기여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일모직의 성장선 이 자회사를 통해서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면 장기적으로 좋은 종목이다. 하지만 이제 목표가 오늘 이제 상한가 근처인데 목표가를 저는 이제 애초부터 한 21만 원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고점을 돌파할 걸로 보이고 그래서 21만 원 정도 가면 일단은 이익 실현을 좀 하자 그런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반드시 이제는 15만 원 지켜줘야 돼요. 만약에 15만 원을 붕괴시킨다면 어떤 실적에 여러 가지 다른 악재가 있지 않겠나. 일단 15만 원 확실히 지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 시에 비중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는 좀 부담스럽고요. 오히려 팔았다가 다시 한 17만 원 이하로 오면 오히려 비중을 늘리는 게 신규 매수나 재매수가 좋을 것 같습니다. 먹어도 질리지 않는 네. 밥의 비유를 해주셨어요. 사실은 그냥 욕심을 크게 부리지 않는다면은 보통 네. 식탁에 이 밥하고 굴비만 있어도 네, 사실 맞습니다. 한 끼가 뚝딱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또 여러 가지 가진 반찬들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반찬 살펴볼게요. 네. 셀바이오텍 어디다 놔주실 수 있을까요? 셀바이오텍은 이제는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날씨도 더운데 뭐 국을 먹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이제는 팔자. 그래서 셀바이오텍은 좀 내리겠습니다. 네, 셀바이오텍 우선은 지금 보니까 와 매수 장기 투자의 정석이 아닐까. 이거 네. 한 1년 정도 가지고 있으셨더니 2배가 됐어요. 네. 이 종목 최근에는 좀 어떤가요? 최근에 이제 7만 원대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주가의 어떤 실적이 다 반영된 상태에서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익 실현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나서 수익이 한 100% 정도 나면
일단은 비중을 줄인다든지 해야 됩니다. 대다수가 거기가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1분기 매출이 한 99억 나오고 영업이익도 32억 나와서 좀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컨센서스는 부합했지만 주가의 상승 여력만큼 실적은 저는 안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리고 최근에 내추럴엔도텍 관련된 건강기능식품 관련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영향의 실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거 거의 없을 걸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 회사의 이제 장점이 고마진 자체 브랜드가 있는데 이쪽에서 판매량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장세는 좀 지속될 거다. 하지만 이제 목표가 지난번에 7만 원대에 시원했기 때문에 저는 단기 반등 시에 매도하자. 그래서 매도 의견으로 목표가 6만 5천 원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 5만 6천 원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5만 6천 원이 붕괴되면 다음 날 바로 회복을 못하면 바로 전부 다 네. 매도하고 다시 나중에 보자 이렇게 하고 6월 15일 전에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셀바이오텍이 그 듀오랑 맞죠? 네. 아, 네. 꾸준히 좀 고마진을 보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근데 이런 종목들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 되시는 게 7만 원까지 갔던 종목을 5만 원대 네. 팔라 그러면 사실 영 손이 안 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좀 제시해 주신 전략을 유지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추세적으로 중기 추세가 이제 붕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 일단은 기술적 네. 반등을 하거든요. 많이 올라간 주가는 고가놀이를 합니다. 고가놀이 빠졌다가 올라갈 때 쉽게 올라가면 그때 추가적인 상승을 보지 마시고 매도 쪽으로 접근한 게 좀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수익 난 종목들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 종목 삼성 SDI 좀 장기로 가져오셨는데 현재 매수 구간을 약간은 좀 놓치신 상태입니다. 전문가님, 이 네. 종목은 어떻게 좀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삼성 SDI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 SDI는 사실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김치를 갖다 놨는데요. 있는 듯 없는 듯. 네, 그리고 네. 또 다른 맛있는 반찬이 있을 때는 별로 또 빛을 못 영손도 안 발합니다. 가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요즘 완전 소외주의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부터 최근에 반등을 좀 해줬는데 오늘 전체적인 이슈가 있어서 같이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 자체가 중대형 전지 부문 이런 데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시장 대비 컨센스 대비 상당히 실적이 안 좋게 나왔고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2분기는 조금 개선되는 분야가 소형 전지라든지 케미칼 부분 마진이 좀 확대돼 있어요. 그에 대한 이제 실적 개선세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중대형 전지는 아직까지 요원하다 이렇게 보고요.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거의 어렵고요. 대신에 밸류에이션 가치로 보면 역사적으로 0.7배 정도 수준이 역사적 저점인데요. 현재 그 정도의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합니다. 이제 주로 차트적인 흐름으로 잘 보시면 한 14만 5천 원 정도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만 5천 원 가면 어느 정도 매도를 하자.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면 좀 좋지 않겠나. 요즘은 이제 실적이 잘 안 나오는 주식은 삼성그룹주라도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절가 한 11만 4천 원 이렇게 제시하겠습니다. 네, 우선 목표가대로라면은 네 종목 네. 모두 다 좀 수익을 보면서 네. 마무리 지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지금 약간의 좀 아쉬움 네. 혹은 또 매도 전략 주신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전반적으로 좀 포트를 바꿔볼까요? 포터는 현재 셀바이오텍은 제가 반등 시에 매도하자 그랬죠. 그러면 또한 이제 매도하고 나서 실적 좋은 대형주로 조금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어느 정도 강세장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래서 SK하이닉스 예를 들면 SK하이닉스라든지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는 14만 5천 원 목표가 가게 되면 추가 상승률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한 실적도 아직 개선 여원하고 해서 매도 후에 또다시 다른 성장주로 좀 진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가치주였던 개념의 성장주. 그리고 현금 비중이 이제 30% 정도 많은 것 같은데요. 강세장에서는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강세 주가가 올라가서 현금을 갖고 있으면 위에서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현금을 지금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본인이 잘하는 분야를 지금 종목을 포트를 편입했더라고요. 잘하는 종목을 오히려 현금을 다 사고 주식으로 들고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물론 대다수 종목 이익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익 난 상태에서 주식으로 보유하면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 주가의 상승 여력도 수익률도 아주 크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수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은 네. 비중을 확대할 때다,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요. 네. 현금 비중을 확대할 때다, 축소할 때다, 이렇게 전문가님들마다 의견이 조금씩은 네, 다르죠. 다르던데, 네. 최근에 시장 분위기에서는 어떠세요? 현금 비중 좀 마련할 때라고 보세요? 현금 부지에 주식을 사야 될지 현금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2월부터 시장의 주도권은 외국인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네. 지금 10조를 넘게 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사고 있고요. 그리고 네. 앞으로 한 4조 정도 더 살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급 중에 중요한 금융 투자에서 관련된 ELS라든지 장외 파생 상품이 매도가 좀 있는데요. 네. 한 1조 5천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만기까지. 그러면 이것을 외국인이 거의 받아내면 그 위의 장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점심시간 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포트폴리오 진단해봤습니다. 그러면 수정 전략 다시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놓치신 부분 있으시면 지금 자막 나가시는 거 보시면서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맥스 오늘 상한가 부근인데요. 목표 주가 21만 원이고요. 익절 라인 17만 원 꼭 지키자라는 점 좀 강조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제일모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상한가인데요. 이 종목도 목표 주가 21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 15만 원입니다. 셀바이오텍 물론 7만 원 직전 고점까지는 못 가더라도 6만 5천 원에서는 정리 의견 손절 라인 5만 6천 원이고요. 삼성 SDI 14만 5천 원 목표가입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11만 4천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중기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요. 매도한 이후에 대형주로 교체해보자라는 전략이었고요. 삼성 SDI 매수가 이상에서 매도를 하고 이 종목 교체 의견 역시나 나왔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좀 소식을 하세요. 전반적으로 종목들 비중이 좀 작으니까요. 조금 더 잘하시니까 공격적으로 좀 현금 비중을 약간은 줄여서 주식으로 가져가 보는 전략 권했습니다. 네. 포트 진단 부러우시죠? 저도 부럽습니다. 아마 종목들 고민 꾸준히 이어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종목 진단 한번 이어가 볼까요? 지금 쭉 올라와 있는 종목 가운데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살펴볼게요. 8501번님께서요. 만원 근처에서 사셨네요. 9,980원에 비중 20%로 담고 계신 종목입니다. 지금 약간 좀 손실권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한 7% 정도 손실권인데요. 이 종목은요. 하나투자증권의 황정호 과장님이 수고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 황정훈입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예, 지금 인피니트 헬스케어 좀 9,250원대, 만원 이후에 좀 다소 조정을 받고, 이후에 이제 9,000원대에서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었습니다. 사실, 의료기기 업종이고, 이제 높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실적이, 지금 주가 대비 좀 비싸다. 그런 고평가 영역에 있었었는데, 1분기 실적은 괜찮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실적 발표 이후에 흐름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그것은 왜냐하면은, 이번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한 14억, 그러니까 이제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그래도, 절반 수준이었죠. 절반 수준이었고, 전년 대비해서는 개선된 실적이었고, 그렇다고 하면 올해 연간 실적은 좀 더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주가가 9,000원대, 사실 이제 14억의 영업이익을 고려하고 올해 예상 이익을 고려했을 때에도 지금 주가 수준은 이미 좀 높은 수준입니다. 퍼 기준으로 봐도 지금 현재 나온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80배 육박하는 상당히 좀 높은 퍼의 높은 PBR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 조금 더 실적이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좀 더 개선된 실적이 확인이 돼줘야 10,000원 이상 주가 흐름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일단은 이 정도 주가 수준에서 좀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0,000원대 주가 잡으셨다는 것은 좀 높은 가격에 잡으셨다는 그 뜻이고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서 10,000원권에 다시 도달하게 된다면은 비중 축소 내지는 일단 좀 줄이신 이후에 좀 다시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다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단기 중기적으로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전 저점이 이탈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8,500원 라인인데요. 8,500원이 훼손될 가능성은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7, 8, 9, 10월 그쯤이 되겠죠. 그때까지는 좀 가능성이 적다고 보여지는데 만에 하나 그 가격을 8,500원을 훼손하게 된다면은 비중 축소 라인으로 잡으시고 10,000원 이상에서는 일단 좀 무겁다. 지금도 고평가 영역이다라는 관점에서 비중 축소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니까 좀 재미난 필명으로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증권통의 스커트 사랑님께서 이야기를 좀 올려주셨는데요. 슈프림합니다. 비중 지금 30% 비중이고요. 25,000원에 매수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지금 슈프리마 보겠습니다. 오늘장 약간 밀리네요. 지난 금요일이었죠? 이거를 연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고요. 28,800원입니다. 차트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4월부터 계속 밀리네요. 주봉으로 바꿔봐도 밀립니다. 지난해 10월 달부터 좀 계속해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네요. 네. 최근 들어서 조금씩 좀 손실권으로 더 돌아서시면서 손실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황정훈 과장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슈프리마도 뭐 의료기기 업종이고 앞서 말씀드린 인피니트 헬스케어와도 좀 비슷한데요. 반면에 차이점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어닝 쇼크 수준으로 상당히 안 좋게 나왔었거든요. 역시나 이제 지금 실적 대비 그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좀 높은 영역인데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종목보다는 그래도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지금 이 2만 원대 가격은 그래도 좀 고밸류는 좀 해소가 된 가격이고요. 다만 1분기 실적이 워낙 좋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감이 컸었고 단기적으로 그래서 강한 반등은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5,000원을 잡으셨다면은 그 가격까지는 단기적으로 다시 올라오기는 좀 어려운 수준이라 볼 수 있겠고요. 2만 원은 절대 깨지는 안 되는 좀 중요한 라인입니다. 그래서 2만 원을 손절가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고 반등 시 일단 23,000원이 1.5표가인데 이 정도 아마도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사셨던 25,000원이나 단기적으로도 한 23,000-24,000원 라인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000-24,000원 가격대에서 좀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2만 원은 선저가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 과장님, 잠시 후에 종목 진단 또 부탁드릴게요. 네. 네. 지금까지 포트폴리오 살펴봤고요. 종목 진단까지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점심시간을 조금 더 활기차게 해줄 내용은 어떤 것인지 잠시 후 심심타파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다뤄볼 내용은요, 사진으로 또 바로 공개를 해볼게요. 오늘은 다소 좀 좋지 못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이시죠? 사진 모양도 그다지 좀 멀리서 보면 예뻐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약간은 좀 징그러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지금 이 초록창 검색 포털에도 보니까요, 이 단어가 떠 있습니다. 메르스. 이 중동 호흡기 질환이라고 하죠. 이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좀 떠들썩한 상태입니다. 메르스와 관련돼서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볼게요. 이 메르스라는 건요, 지난 2012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으로 좀 발생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중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2003년에 아시아에서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한 800여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 최근 들어서 좀 확진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과연 어떤 증상인지, 그리고 나도 여기서 예외는 좀 아니지 않을까 우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메르스 제대로 알아보기 시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 메르스는요, 잠복기가 한 일주일가량 된답니다. 어떤 증상이 있냐면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좀 증상이 공개가 되고 있죠. 사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비교를 하실 텐데요. 사스와 마찬가지로 이 고열이나 기침, 그리고 호흡곤란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기관지 쪽으로 좀 많이 증상이 집중돼 있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스와 다른 점이 있다면요, 급성 심부전증을 동반한다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신장 기능에 이상이 오는 거죠. 이 부분이 좀 다른 점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사스보다 조금 더 무섭대요. 사스보다 치사율이 한 6배 정도 되고요. 지금 한 언론에 알려진 것은 치사율이 한 40%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보건당국에서는 이 초기에 잘 진압이 안 됐을 경우 40%니까 이건 너무 좀 과장이 된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스보다는 치사율이 상당히 좀 높은 거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좀 감염이 될까요? 문제는요, 지금 전 세계가 이 메르스에 떨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감염되는지를 알 수가 없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뭐 낙타로 인한 감염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결과를 좀 종합을 해보면은요, 중동이 키워드입니다.
중동에 갔다 오신 분들 혹은 이 낙타와의 좀 접촉이 있었거나 동물원에 가서 낙타를 좀 만졌다거나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이 메르스가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메르스에 좀 걸린 분들, 이 메르스 확진 감염 일자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염 일자를 좀 체크를 해보면은요, 쭉 나오고 있죠. 4월 말부터 5월 초쯤에 이 A씨, 지금 이 A씨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확진이 된 분이고요. 보니까 중동 쪽에서 농작물 재배업을 하고 계신 분이래요. 이분이 먼저 이 5월 초쯤에 어느 정도 증상이 확인이 돼서 이 병원, 저 병원을 좀 다니시면서 검진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확진이 된 거는요, 5월 20일이었고요. 이때 메르스다라고 확정이 되면서 이 국가지정 병원으로 좀 후송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두 번째 환자가 발생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환자는요, A씨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확진 환자가 A씨, B씨, 5월 말쯤에 좀 두 분이 발생을 한 거고요. 그런데 감염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돼요. 바로 바로 다음 날이죠. 21일입니다. A씨와 같은 병실을 쓰던 C씨가 또 메르스에 걸립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보통 아마 오늘 기사를 좀 체크하지 않으셨구나 하신 분들은 아, 우리나라에 확진 환자 3명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분이 늘어난 게 지금 가장 최근에 좀 나온 내용입니다. 이 C씨, 그러니까 A씨와 병상을 같이 썼던 C씨가 확진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 C씨의 딸이죠. 이제는 4분이 된 거예요. 4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서 쭉 보시면은요, A씨부터 시작해서 B, C, D까지 그 관련된 분들, 그 같은 공간에 계셨거나 한 분들 쪽으로만 좀 확산이 되니까 아, 나한테까지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는 크게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현재는 한 60분 관련된 분들이 좀 격리가 현재 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좀 문매를 맡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 관계자가 이 관련 시설을 방문을 해서 잠복기에는 확산이 좀 되지 않는다, 전염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전염이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예방 방법이 또 이렇다 할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좀 잘 아시는 손 잘 씻고요. 그리고 또 이 기침을 할 때는 이렇게 가리고,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는 가리고 하는 것. 사실 이런 전염병뿐만 아니라 평소에 에티켓이죠. 이런 분들 좀 지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행을 가셔서 이 고열이라든지 관련된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병원을 꼭 가셔야 됩니다. 이 밖에도요, 확진 환자하고 접촉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낙타와 밀접한 접촉은 피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입니다. 멸균되지 않은 낙타 고기나 낙타 우유 같은 거 드시면 안 되고요. 이런 분들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아, 내가 좀 관련해서 증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가까운 보건소 가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질병관리본부 핫라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화번호 바로 알려드릴게요. 043-719-7244번입니다. 이 번호 좀 확인하실 일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오늘 메르스와 관련된 내용을 좀 짚어봤습니다. 아유,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진단 해드리는 시간으로 좀 끝을 맺어볼게요.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죠. 오늘 보니까 특공대대님께서 그러니까 50이나 웰크롬 같이 마스크 주식이 가는 거죠? 라고 또 이야기를 올려주셨고, 별아별아님 중동으로 가지는 맙시다 라고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혹시나 이번 여름 휴가 중동 쪽으로 계획 세우고 계시면은요,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종목 바로 알아볼게요. 지금 오늘 아마 증권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살펴보겠습니다. 7451번님께서 대우증권 15,000원에 비중 10%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수익은 수익이에요. 그런데 오늘 좀 하락을 하면서 수익이 자칫하면 손실이 될 수도 있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황 과장님, 대우증권 어떻게 할까요? 예, 뭐 증권주 좀 주가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오늘 뭐 대우증권 비롯해서
증권주들 대부분 좀 뭐 급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주식시장 다음 달 6월 15일부터 지금 상한가가 이제 상승할 15%에서 30%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좋은 점도 있고 좀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실제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어떤 날은 좀 기대감 측면에 주목하면서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날은 또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우려하면서 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 장은 좀 그런 부정적인 측면들, 그러니까 좀 다소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수적 측면이 좀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쪽에 좀 주목을 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오늘 자리가 사실은 좀 반등이 나와줬어야 되는 자리인데 좀 부담스러운 음봉이 작용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다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여기서 좀 소강 상태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관점에서는 빠르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15,000원대에서 바닥을 잡고 지지부진하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10% 비중은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전저점 부근인 글쎄요, 한 매우 15,000원 라인의 지지가 중요한데 15,000원을 종가로 훼손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고, 15,000원을 만약에 종가로 좀 다시 한번 크게 음봉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일단 10%는 정리하고 다시 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 부근 한 18,500원 정도 부근이 되겠는데요. 1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고 증권주들 올해 실적 예상 실적은 상당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PBR이 한 1.2배 정도 수준인데 지금 한 5년 동안 1배를 넘어간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사실 주가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지금 좀 이제 다소 비싼 가격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좀 낮게 잡으시고 전고점 정도인 한 18,000원 정도 목표가, 15,000원을 한 손절가로 보시면서 좀 중기적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우증권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후반까지도 좀 잘 지켜내는지, 혹은 여기서 음봉의 길이가 길어지는지 여기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네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종목 진단 해드릴 분 좀 찾아볼까요? 지금 보니까 필명이 제가 아는 지인분하고 앞부분만 비슷하세요. 김성광 리키님, 증권 통을 통해서 또 종목 진단 올려주셨네요. GMB 코리아입니다. 6,270원, 비중 100%로 실으셨는데 아무래도 비중 크신 분들은 조금만 오르거나 내려도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동안에 좀 크게 하락을 하다가 계속해서 밀려나다가 오늘 장에서 소폭이기는 하지만 하락은 좀 멈추는 모습입니다. 오늘 현재 매수가하고 좀 근처에 와 있는데 오늘 사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GMB 코리아입니다. 황 과장님, 마지막 종목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예, 이 종목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이고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상당히 이제 뭐 낮은 실적 대비 낮은 주가이고요. 괜찮은 주가인 건 맞는데 100%까지 가져갈 만한 뭐 특별한 모멘텀이나 무슨 어떤 좋은 점을 글쎄요, 투자자분께서 어떤 점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주가 대비 실적 대비 주가는 싼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한 최근 3년 동안 실적이 정체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낮아요. 뭐 현대기아차의 이제 자동차 뭐 변속기라든가 엔진 부품을 납품한 업체인데 실적이 뭐 별다르게 이렇게 뭐 아주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그런 관점도 아니고 이익률이 높다, 뭐 많이 팔아서 이렇게 마진이 크다던가 뭐 그런 특별한 모멘텀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평가 상태에 있는 거고요. 글쎄요, 뭐 올해 지금 예상되는 뭐 남은 이익도 그렇게 아주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00% 비중은 너무 좀 과한 비중이라 보여지고요. 뭐 사신 가격대도 좀 오늘 사시는 것 같은데 비중을 축소하시고 좀 다른 종목 쪽을 보시면 어떨까 싶고, 다만 실적 대비 주가는 분명히 낮은 영역이기 때문에 뭐 급하게 손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반등 시 좀 매도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으려면은 글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쪽으로 다시 한번 좀 매기가 몰리면서 좀 업종 전체가 좀 상승하는 부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2분기, 3분기로 가면서 이익률이 좀 증가되는 모습이 보여야 좀 본격적으로 반등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은 이런 좀 지루한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과 기관도 계속 매도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은 좀 어느 정도 되지만 최근에 수급이 좀 안 좋다. 그리고 또 비중 조절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종목들과 함께 또 포트폴리오 진단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꿈꾸는 기린님 처음으로 좀 게시판에 글 남겨준다고 해주셨는데요. 이분을 비롯해서 또 오늘 활발하게 토론해주시고 또 안부 전해주신 많은 분들 제가 잊지 않고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챙겨드리지 않으셨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내일도 이 시간 꼭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증시타파였습니다. 내일도 놀러오세요.